자, 여기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순들이 좀 많이 자라서 오늘은 완전히 이제 순치기 작업을 완전히 끝내주려고 하는데요. 사과대추나무하고 일반 복조대추나무하고 이 순치는 방법을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또 그걸 잘못 알면 또 큰일 나는 게 또 이 대추 순치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대추 나무는요, 이렇게 이제 새순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봄이 되면 가지에서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새순이라고 하는 건 요 가지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도장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가지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지줄기 없이 이렇게 그냥 열매순이 그냥 붙어들인 게 있어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흔히 말하는 요 순치기 할 때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열매순인데, 그 차이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사과대추 나무는 새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새순 가지를 보통 저는 한 30cm, 한 40cm 정도 키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 20cm 정도, 제가 한 뼘 기준으로 한 20cm 조금 넘게 이제 컸는데, 조금만 더 키우면 이제 마지막에 순을 집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밑에는 지금 제가 훑어준 거예요. 여기 아직 이런 건 아직 훑어주지 않았는데, 요 밑에서 나오는 요런 새순들은 요거다 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밑에를. 그리고 이 새 가지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남긴 건데, 그렇게 되면 요 잎이 하나 나오고 옆에서 이제 겨순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겨순가지. 예, 잎이 나오고 겨순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겨순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 옆에서 또 이렇게 이제 격가지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열매순들이 나오면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순을 집어주는 시점이 한 30cm, 40cm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집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겨순가지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열매순들이 또 가지에서 괜히 많이 열리는데, 이 한 가지에서만도 이 수정이 잘 되고 개화가 잘 되고 결실이 잘 되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예. 지금은 뭐 이 조그만 가지에서 무슨 대추가 열리겠어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복조대추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새순 가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복조대추는 밑에 있는 순을 이제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복조대추라고 하면은, 복조대추는 요 열매순을 키우고 요 가지를 따주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는 사과대추 나무라서 이렇게 좀 놔뒀는데 옆에 있는 걸 따주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사과대추를 이 순을 따주게 되면, 이 지금 나오는 순을 따주고 밑에 있는 걸 놔두면은 안 열린다고, 열매가 안 맺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과대추 나무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 복조대추 나무는 이렇게 열리는 열매순에서 이제 열리는데, 얘네는 의외로 이런 열매순은 필요가 없어요. 요 밑에서 열리는 거는. 그래서 요 큰 순들을 놔두고, 예, 이 열매순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순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한 나무에서도 나무가 수세가 좋으니까 굉장히 새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다 키울 순 없죠. 왜냐면 겹순 가지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서로 겹치게 되면 그늘도 지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또 햇빛을 잘 못 보면 개화가 돼도 수정이 잘 안 되고 나중에 떨어지고 막 이래요. 병충해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솎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지가 이제 나무가 수세가 좋아서 지금 가지들을 좀 옆으로 키웠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줄 건데, 끝에 가지는 제가 키워줄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옆으로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 잠깐만 봅시다. 이게 좀 길죠. 그래서 가운데 수는 아예 꺾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톡 따버리고, 예, 톡 따버리고, 옆에 있는 거 얘는 좀 키워 보려고 합니다. 한 30cm 정도만 키워서 열매순을 좀 맺게 하고요. 왜냐면 제가 찍는 방향에 지금 이 왼쪽에서 좀 해가, 남쪽이라서 해가 비치는데, 해가 많이 비치는 쪽이 굉장히 잘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자, 이런 거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따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따줄 거예요. 이 주가지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은 그늘져서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을 뭉쳐 있을 때 따주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따주는 겁니다. 얘네는 어차피 안 열려요. 예, 열려도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 가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얘가 올라오고 있고 안에 가까운 거 따주고, 그늘질 것 같은 애들을 따주는 거예요. 옆에 이제 얘가 이제 커 올라가는데, 요거는 지금 키워볼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나무를 위에서 강전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위로 좀 키울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얘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 가지는 잘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그러면 얘 하나, 둘, 세 개 남죠. 자, 이것도 하나 남았는데, 밑에 붙어 있는 요 열매 순들은 다 따주고 요 주 가지를 따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조금 이렇게 짧은 가지에서 얘가 올라오니까 얘 가지를 키워야 되거든요. 밑에 열매수는 다 따줍니다. 열려도 얘네는요 다 떨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새송가지를 키워서 새송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를 갖고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은 가지를 쳐주는 거고, 요것도 얘 끝에서 있는 거니까, 자, 얘 키워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열매순들은 다 따줍니다. 과감하게. 여기서 열리는 애들은 어차피 안 열린다. 그래서 요 새송가지에서 곁순으로 나오는 애들에서 피는, 예, 열매들이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간다. 사과대추나무는 꽃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피는데 장마 기간 끝날 때까지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피는 꽃이 잘 열리는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사과대추나무는 이렇게 이제 순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복조대추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반 대추인 복조대추 나무입니다. 이게 복조대추 한 그루 저도 심고 있는데, 사과대추하고 복조대추 한 그루씩 심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 이제 많이 살펴보지 못해서 왔는데, 요 순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 복조대추는 사과대추하고 순치기 방법이 완전히 달라서 그 방법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복조대추는 보시는 것처럼, 예, 딱 줄기를 자르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새순이 나오면, 요 새순이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그냥 열매순이 바로 나오는 게 있고, 그런데 이 복조대추, 일반 대추는 열매순 열리는 데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순을 짚어줘야 되는 거고, 키울 새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손으로 집어주거나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거나 해야죠. 지금 이제 이거는 키울까지라서 그 밑에 있는 열매순은 이렇게 다 따줍니다. 왜냐면 열매순으로 영양분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는 키울 거니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고 이제 나중에 순을 집어줄 건데, 이런 열매순만 열리고 또 이제 새순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줍니다. 거기서 열매가 다 열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들은 놔두고, 키우지 않을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예, 요 열매순을 제거해서 이제 그 가지가 이제 잘 크게끔 하고요. 예, 사과대추 나무는 오히려 이 새순을 이제 키우는데, 복조대추는 새순을 잘라줘서 이 열매순만 한 3개 정도 남게 해줍니다. 3개, 4개. 그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잘 가고, 이렇게 또 나무 주가지에 너무 붙어있는 이 새순가지들은 잘라서 그늘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잘라주고요. 손으로 꺾어도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질겨가지고 가위로 이제 잘라줍니다. 하고 열매순 가지들은, 열매순 이렇게 이거들은 한 3개, 4개 남기고, 요 새순들은 또 따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일반 대추는 이 보이는 이 열매 순에서 다 열립니다. 예. 이게 서로 이제 막 붙어 있는 곳 이런 데도 열매 순만 놔두고 새순가지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매 순가지로 다 영양분이 가게끔 하는 거죠. 의외로 쉽습니다. 쉬운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사과대추 나무는 새순가지를 키우지만은, 복조대추 나무, 일반 대추 나무는 새순가지를 자르고
밑에 있는 열매순 가지를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세 개 정도 남겨놓고 또 한 3개 정도만 밑에 남겨놓고 키우는 거고요. 이 열매순 가지를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이제 가지를 키우려고 하는 거에 있는 거는 잘라주고 이렇게 안 키울 거는 새순 가지를 잘라주는 도장지를 잘라주는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되죠. 이렇게 열매순이 한 3개, 4개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주렁주렁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건 끝에 있는 거라서 얘는 이제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키울 거면은 밑에 있는 열매순을 다 따주죠. 거꾸로. 예. 이거 사과 대추나무도 새송가지 키울 때는 밑에 있는 거는 다 따주잖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예. 그래야 이제 가지 쪽으로 영양분이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매순들만 있는 거는 너무 또 많이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은 한 3개, 4개만 남겨놓고 서로 그늘질 것 같은 거, 서로 방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은 순을 이제 집어줍니다. 자, 여기도 좀 많이 있죠. 이런 것 좀 몇 개는 집어주고 한 4개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햇빛도 잘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추나무를 또 사과 대추나무 하듯이 하면은 정말 잘못하면 열매가 많이 안 열리고 가지만 무성해지는 상황이 오고요. 또 사과 대추나무를 또 이렇게 이 일반 대추나무 하듯이 새순을 다 분질러 버리면은 사과 대추나무는 새순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걸 다 이렇게 떼버리면 또 안 열리는 거죠. 지금 이거 작은 나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순을 이제 집어줍니다. 여기도 주 가지에서 이제 기준으로 보고 얼만큼 키울 건지 그걸 보고 가운데에서 나오는 도장지는 제거를 해주고 끝에서 나오는 거는 키울 건지 안 키울 건지를 방향을 보면서 좀 판단해서 그걸 이제 합니다. 자, 이건 키울 거니까 밑에 열매순 가지를 따주는 거죠. 자, 이거는 사과 대추나무하고 똑같아요. 방식은. 근데 나머지 열매순 가지들은 그대로 놔둔다. 그래야 여기 그 열매순 지금 나온 순에서 이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도 키울 거예요. 여기는 주 가지에서 조금 더 키워서 나무의 수세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열매순들은 다 따줄 겁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따줘야 돼요. 여기는 열매가 열리면 이 가지가 잘 안 크겠죠. 대신에 옆에 있는 이 순들에서 꽃이 피고 이제 대추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니까 꼭 사과 대추나무하고 일반 대추나무하고 순치기를 헷갈리지 않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